안녕하세요. 제 돈 걸고 투자하는 종목만 다루는 리츠투게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테슬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테슬라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어떻게 자동차를 넘어서서 AI 혁명의 심장부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최근에 있었던 2분기 실적 발표였어요. 이건 그냥 실적 발표가 아니라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이런 숫자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AI와 로보틱스 기업입니다. 라고 사실상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한 거죠. 단기적인 주가보다 이 정치성의 변화가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자, 바로 이게 테슬라가 선포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1단계, 먼저 전기차 대량 생산으로 하드웨어 기술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2단계, 완전 자율주행 FSD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3단계, 이 기술로 운전사 없는 로보택시를 대규모로 굴리는 거예요. 마지막 4단계가 진짜 핵심인데 로보택시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과 AI 기술을 쏟아부어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였을 뿐인 거죠. 특히 저기 2단계 FSD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죠. 핵심 기술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solved 라고요. 이제 남은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걸 운영하면서 생기는 자잘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승객이 차문을 덜 닫고 내린다거나 엉뚱한 데서 차를 부르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처하는 능력을 다듬는 뭐랄까 마무리 튜닝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죠. 이건 기술적으로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기존의 고급 모델인 모델 S랑 모델 X 생산 라인을 없애고 그 자리에 옵티머스 로봇 공장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자동차 라인을 로봇을 위해 포기한다? 이건 우리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갑니다 라는 걸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죠. 이 숫자가 바로 그 결단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8조 원입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AI와 로봇이라는 미래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돈이에요. 일반 제조업체가 이 정도 규모의 자본 투자를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돈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어디서 구하겠다는 걸까요? 바로 현금 자동 인출기 전략입니다. 먼저 로보택시 사업을 24시간 쉬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현금을 바탕으로 더 돈이 많이 들고 원대한 꿈, 바로 옵티머스 로봇 양산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거죠. 마치 로켓이 1단 추진체로 고도를 확보한 다음에 2단 추진체를 점화해서 우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시야를 훨씬 더 넓혀보겠습니다. 테슬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가진 모든 회사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야말로 거대한 제국의 비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거대 제국의 가장 중심에는 두뇌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업 xAI죠.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두뇌가 명령을 내리면 그걸 현실 세계에서 실행할 몸이 있어야겠죠. 테슬라의 공장과 옵티머스 로봇들이 바로 그 육체와 근육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만약 xAI가 화성에 기지를 건설해 라고 계획을 세우면 옵티머스 로봇들이 실제로 가서 그 기지를 짓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하는 신경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스타링크 위성망을 통해서 지구와 우주, 되뇌와 몸을 빈틈없이 연결하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소통하고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대한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월가의 아주 유명한 분석가죠.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결국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합병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있었던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이야기는 이 거대한 통합제국으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월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통합제국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 세 기업이 하나로 합쳐진 AI 제국의 가치가 무려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천조 원에 달할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 세계 1위 기업의 가치를 가뿐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업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좋은 소식만 들을 순 없죠. 모든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특히 이렇게 거대한 비전이라면 당연히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겁니다.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들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합병을 하다가 혹시 세금 폭탄을 맞거나 다른 회사에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 만약 테슬라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내 주식이 갑자기 다른 주식으로 바뀌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들의 어마어마한 빚이 테슬라 재무제표에 합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역삼각 합병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인수 주체인 테슬라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자회사가 인수 대상인 스페이스X랑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일반 합병과 달리 이 역삼각 합병을 하게 되면 테슬라라는 모회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한테는 당장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스페이스X나 xAI가 가진 빚은 그들 자회사 안에만 딱 갇혀있게 돼서 테슬라 본체로는 전혀 옮겨붙지 않는다는 거죠. 주주들을 보호하면서 재무적인 위험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정말 영리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들은 더 있습니다. 첫째, 실행 리스크죠. 계획은 멋진데 정말 로봇을 그렇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무입니다. 이건 실제 생산량 데이터를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운전대도 없는 로봇택시를 정부가 과연 쉽게 허가해 줄까요? 각 나라의 규제 관련 뉴스를 꾸준히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같은 거시경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죠. 준비된 투자자라면 이런 변수를까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테슬라가 그리는 거대한 비전과 그 앞에 놓인 현실적인 리스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만약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로봇택시가 실제로 몇 대나 돌아다니는지, 정부 승인은 받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인 투자자시라면 지금의 이 변동성이야말로 AI 기업으로 변신하는 테슬라의 미래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제발 분기별 자동차 판매 대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주하시고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로봇은 몇 대나 만들었는지 이런 핵심 지표들로 평가의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월가의 한 베테랑 투자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년 뒤 오늘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 테슬라 주식을 충분히 사지 못했던 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 물론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 논리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자동차를 파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과 운송 그리고 AI를 통해 인류의 미래 자체를 설계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